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질문을 받으시고 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역사는 흔히 거울이라고 합니다. 과거 속의 거울일까요? 미래 속의 거울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마 미래의 거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해답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이 고택에 나와 있습니다. 고택을 카페식으로 이렇게 좀 개량한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 고택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오늘 다룰 주제가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가야 할 길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목표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사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4월 달에는 아베와 오바마가 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동북아에 있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1905년도 카스라테프타 밀약처럼 새로운 카스라테프타 밀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우리 국가가 가야 되는 방향은 역사에서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오늘 이덕일 선생님 모시고 그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가 먼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읽던 책 제목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뭐 각 학자들마다 다 규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늘상 이제 역사는 우리가 흔히 과거학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미래학이라고 역사는 미래학이다. 네. 그러면서 또 옛날 저희 선조들은 역사서 제목에 이 거울자, 거울감자로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취통감이라든지 동국통감이라든지 이런 거울감자를 쓰는 이유는 현재 우리를 비춰보는 그 거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거울을 통해서 미래를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역사학을 왜 미래학이라고 하냐면 그 현재는 우리가 그 과거는 선택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고 좋은 점은 개성을 함으로써 그리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학은 저는 이제 미래학이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읽고 또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한다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는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상당한 이제 교훈을 주죠. 그러니까 역사는 주로 뭐 이제 아픈 교훈을 많이 주게 됩니다. 흔히 이제 이렇게 가면은 미래가 잘못된다. 그냥 그런 뭐 지금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제대로 된 역사학자들은 항상 이제 뼈아픈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현실의 권력을 갖고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권력에 도취돼서 그 사실을 잊는다는 거죠. 사람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역사는 또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왕 측근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때 이때 이제 국왕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데 이게 계속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뻔히 몇 년 전에 그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걸 보면서도 똑같은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4월 달 말이었죠. 미일 정상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아베 외교부가 기시노부스케죠. 전범의 한 명이었는데 이런 일본의 극우화 과정 속에서 비춰지는 여러 모습들을 놓고 보면 아베가 저렇게 극우화된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본의 전범적인 생각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교육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가가 다 그런 전범 쪽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또 계속 이전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내에서 과연 이게 역사 교과서를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느냐 문제를 놓고 식민사관 또는 매국사관에 의해서 집필된 교과서를 받아들이는 학교가 있냐 하면 또 입시 문제를 놓고 보면 이걸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쪽에서 출판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가를 놓고 본의 아니게 역사 교과서를 채택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 문제와 연결해서 미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역사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 같이 사료를 보고 공부하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책의 그 문제 많은 교과서의 주안점은 네. 사실은 일제 식민 지배가 옳았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의 뿌리는 일제 식민사학의 하나인 한국사 정체성론의 뿌리를 둔 건데요. 한국사 정체성론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인들은 자발적인 사회 발전, 역사 발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외국의 식민 지배를 받거나 외국으로부터 문물을 수입해야만 발전할 수 있지. 자발적으로는 한국인들은 역사 발전 능력이 없다. 네. 그것이 그대로 이제 일제시대 버전으로 옮겨가 가지고 일제시대 때 한국 사회가 발전했다라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네. 결국 이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설득력이 약하니까 마치 이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좌우 싸움인 것처럼 포장한 건데 이건 좌우 싸움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인정하느냐, 부정하고 외국의 식민지가 된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싸움이죠. 조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자꾸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를 갖다 정파적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죠. 네. 그럼 국사라는 것은 어느 정파를 막론하고 반성의 재료를 삼고 교훈의 재료를 삼는 거지. 그렇죠. 우리 정파에 유리하게 이걸 학벌 다툼의 그건 아니죠. 서술하겠다라고 하면은 예. 그거는 일종의 당론 교재지. 이거 그렇죠. 국사 교과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국사 교과서라는 본질이 것은 그렇죠. 이 정파가 됐든 저 정파가 됐든 완벽한 정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네. 모두에게 반성의 소재가 되고 이 반성을 통해서 보다 좋은 미래로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우리 2세들이 네. 올바른 역사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의 이 교재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선 총독부의 어떤 역사, 그다음에 이 세속권에 대한 역사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되기 시작을 했는 건지 그러면 우리 고대사가. 한국 고대사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 고대사는 현대사다 그렇게 예,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 고대사를 집중적으로 왜곡한 것도 네. 왜 수천 년 전 역사를 왜 왜곡하겠습니까?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식민 통치에 대단히 유리하기 때문에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동북공정에서도 집중적으로 역사 왜곡하는 부분이 다 고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대사는 항상 한국 동북아시아 역사 전쟁에서 고대사가 최전선입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 중에서 일본과 중국이 그럼 어떻게 지금 고대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그 100여 년 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관과 지금 중국 동북공정은 똑같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자체 모순이죠. 자기 네. 자신들도 지금 현재 한편에서는 일본이 이제 구구적 행태로 나오니까 중국에서 강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일본 구구 쪽에서 만든 정치이론인 식민사관은 그대로 갖다가 이제 그 동북공정에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많은 경계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식민사관 하는데 식민사관이 뭐냐면 네. 이 식자가 심을 식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심는 거 식목이라고 하듯이 예. 식민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사람을 심는 건데 누구냐 바로 일본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령하고 나서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들 그 대표적인 게 조선 총독부죠. 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사, 이게 바로 이제 식민사관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선총독부 사관이죠.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관점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볼 땐 주인의 사관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땐 노예의 사관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들이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왜 역사 왜곡에 나서냐면 이 한일 고대사라는 것이 일본의 초기 국가 형태로 국가란 걸 만든 정권이란 걸 만든 사람들이 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백제나 이런 이 주로 가야계와 이 백제계 이쪽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것이 일본 고대 국가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여기를 대한제국을 점령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관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일본은 우리가 가서 세운 나라 아니냐,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종가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이걸 거꾸로 이 역사관을 거꾸로 바꿔놓지 않으면은 지배하기가 어렵겠다, 영구히 통치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고대사를 왜곡하는 거죠. 그 집중적으로 왜곡한 우리 고대사 중에서 일본이 그래서 가야 지역 임나본부를 설치했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동북공정과 함께 일본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겠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왜곡한 그 파트가 고대사 파트가 크게 보면 두 개인데요. 하나는 한반도 북부에는 한사군이라는 중국의 식민통치 기관이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이 김해 지역에는 임나일본부라는 고대판 조선총독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 사상은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너희 나라 역사 전개상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그 이 식민사관을 만든 핵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도 이 역사학과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이 독립운동가들은 한결같이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에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만주 요동이나 그다음에 지금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 중국 하북성 일대에 있었고 임나일본부는 원래부터 없었고 일본은 고대 그 우리의 이제 백제의 식민지였다라는 제국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셨죠. 그런데 그 조선총독부 항모국에서 이게 뭐 교육을 하던 뭐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이 식민사관을 배울 수밖에 없었겠지만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떤 교육을 어떤 역사 교육을 했어야 했는가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기이하게도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조선총독부 사관을 그대로 계승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회 갈등이 해방 직후부터 사회 갈등이 계속 있어 오다가 지금까지 이제 이르게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양상이 조금 이제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얼마 전에 그 동북아 재단 쪽하고 이 청문회 비슷한 하는 그 토론회를 가지셨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질문 한번 동시에 드려볼게요. 동북아 재단에서 만든 그 일본의 지도,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지도는 어떤 모양이었고, 또 제가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사군 설치 위치가 그렇다 그러면 틀린 것인가? 이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개 다 연관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요.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뭐 한 그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 세금 한 50억 원 정도 가까이 들여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2008년부터 뭐 2015년까지 한 7, 8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한 10억씩 들었겠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든 그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 식민사관의 관점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지도예요. 우리나라 동북아 재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임나 그 본부서를 갖다가 그대로 답습한 내용을 발간하고 있다고요? 이제 임나일본부까지는 표기를 못 해놨는데 그 일제 식민사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믿는다. 이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김부식이 만든 가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스다 소키치라는 뭐 일본인 식민사학자가 있는데 이 스다 소키치가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이게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시기에 이미 백제와 신라가 강력한 고대 국가인 걸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삼국사기 기록을 따르면은 임나일본부가 존속할 수가 없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수다수키치가 삼국사기는 조작된 책이다라고 주장했고 그 주장을 갖다가 이마니시류라든지 뭐 이제 여러 그 일본인 예. 이제 이 식민사학자들이 그대로 예. 이제 앵무새처럼 따라서 똑같이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 주장이라는 게 뭐 한마디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냥 정치 선전의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 내무랑이 건국했다라고 하든지 뭐 그러니까 박정권 말할 것도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뭐 거고 예. 누군 내무랑이 건국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 진흥왕이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진덕 여왕 때 이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진덕 여왕 다음은 태종무열왕이 통일할 때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은 신라라는 나라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삼국통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논리라는 게 무슨 논리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 기록에 안 나오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고 어떤 거는 중국 기록에 나오는데 조금 다르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또 중국 기록하고 똑같으면 믿을 수 없다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뭐가 있냐면 김보식이 삼국사기에서 인용한 책 중에 해동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해동고기는 지금 전해지지 않는데 해동고기로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는 책이 조작된지 안 조작된지를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지도에서 이 서류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 고구려사를 그려놓으면서 서기 300년이라고 써놓고 한반도 남부에는 백제도 없고 신라도 없는 겁니다. 그 7세기 때까지 신라를 그려놓으면서 독도도 안 그려놨어요. 예. 이게 이제 국회에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들 뭐 정치가들 비판 많이 하시지만 비판 받을 분들도 있지만 이 동북아 역사 왜곡 특위라는 데서는 상당히 그야말로 대한민국 관점에서 많은 일을 한답니다. 아마 이 특위가 없었으면 동북아 역사 왜곡 특위가 없었으면은 이게 식민사관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더 막 마음대로 했을 텐데 국회에서 이제 좀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거니까 그나마 조금씩 이제 식민사관이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때 그 동북아 역사왜곡 특위에서 그 지도의 고대사 책임자고 저를 이제 초청해다가 네. 뭐 청문회 비슷하게 이제 토론을 했는데. 예. 토론을 했는데 독도를 안 그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건 자기네 실수였다 이겁니다. 아니 그 지도를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8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약 60여 명이 개입해서 만들었는데 독도를 갖다가 그 장구한 기간 동안에 7, 8년 기간 동안에 독도를 안 그려놓고 있는 거를 그때만 안 그려놓은 게 아니라 끝까지 없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고 실제로 그 독도를 빼놓은 게 이 사람들이 그 모르고 빼놓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한나라와 이 고조선의 국경선을 어떻게 그려놨냐면 세로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국경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강이나 큰 강이나 네. 이 산맥으로 그렇죠. 막히게 돼 있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그린 고조선하고 한나라 국경은 어떻게 그려놨냐면 장백산맥을 세로로 자르고 그다음에 천산산맥도 자르고 위에 호나라는 큰 강도 자르고 압록강도 자르고 청천강도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와 한나라 국경을 그려놨어요. 예. 이해가 안 가시죠? 안 갑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국경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장백산맥은 이렇게 동서로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서로 있는 걸 세로로 잘라놓은 거죠. 왜 그 당시에 그걸 잘라놨냐면 만들었습니까? 한반도 북부에 한강 이북에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고구려가 요동반도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은 이 한사군과 중국 한나라와 이야기가 안 되니까. 교통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거지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중국 동북공정 논리 그대로 추종한 건데 이 새로 국경선이 뭐냐면 네. 중국에서 주장하는 만리장성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는 만리장성은 인정 안 한다. 그럼 그 새로가 뭐냐, 기준이 뭐냐. 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온다는 거 삼국사기 어느 대목에 나오냐 하니까 자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예. 이런 짓을 해놓은 게 역사학자들이 참. 알면서도 조치를 안 취하고 그나마 이제 동북아 역사이고 특위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인데 네. 만약 이 지도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지도가 그냥 발간됐으면은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전 세계에 설명할 그게 방법이 없죠.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뻔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조선 총독부 산하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총독부가 만드는 조선사 편수회를 존재했을 거고, 그럼 조선사 편수회 산하에서 일본 동경 제대의 역사를 배웠거나 그거를 지금까지도 전수하는 학자들이 분명히 역사학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의 하나의 그 이론적 배경에는 일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실증사학이다. 그래서 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실 거로 여겨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해방 이후에도 그 조선사 편수회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들락거리면서 자기 옛날 제자들을 이제 현지 교수들을 가르쳤다 하는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웨마스 야스카지라는 인물인데요. 예. 이 인물은 조선사 편수회 간사로 있었고 경성제대 교수로 있었는데 이 인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1949년에 씁니다. 네. 1949년이면 일본이 패망해서 쫓겨났는데 그렇죠. 예. 그 책을 쓴 이유는 일본인들 다시 먹을 수 있다 한반도. 희망을 잃지 말자, 힘을 잃지 말자. 돌아와요 보산항이네요. 예. 라고 해가지고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이 일본 학수본 대학 교수가 돼요. 이 학수본이라는 데가 우리가 시오노 나나미 책을 많이 팔아서 부자 만들어졌잖아요. 그 시오노 나나미가 요즘은 일본 고급화의 사관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차차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 학수본이 일본의 그 왕족들하고 귀족들 가리키던 그런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스웨마스가 쓴 임나 흥망사라는 책에서는 과거 쓰다수키치는 임나 일본부를 김해 일대에 그려놨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지금의 전라남도 다 차지하고 한강 이남으로 그려놨죠. 전라남도 다 차지하고 충청남북도 일부하고 경상남북도 일대에 걸친 아주 큰 제국으로 그려놨는데 그려놓고 나서 임나 가라 이렇게 써놓고 그걸 추종하는 국내 학자들은 임나 가야 그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이 조선 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회 출신들이 여기 교수들을 현지 교수들을 지도하는 그 인적 그 시스템이 돼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실증이란 걸 끌어댔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실증은 다 사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역사학은 역사사자가 아니라 사기사자를 쓰면 딱 맞는데요. 사기사자. 그 중에 이제 조선사 편수의 인물 중에 이제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말하자면 낙랑군의 수성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수성현을 갖다 황해도 수완으로 끌어들였어요. 황해도 수완이라고 주장한 건데 그런데 이 사람 쓴 논문에 보면은 이 수성현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 그 수성현에 갈석잔이 있고 중국의 태강지리지라는 사설을 보면은 그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잔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나바 유아기치가 그걸 갖다 황해도 수완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황해도 수완에 무슨 만리장성이 있습니까? 그 황해도 수완에 만리장성 있으면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만리장성 관광단 조직해서 그거 해야죠. 관광사업 해야죠.
없는데도 그래서 중국 동북공정에서 만리장성 끌어놓은 게 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 서를 이병도 씨가 그대로 따랐고 그거 갖다가 지금 중국 동북공정에서 역수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했냐면 만리장성이 그 황해도 수안에서 비롯돼가지고 뭐 위로 올라가서 뭐 어느 강을 거쳐서 뭐 동가강까지 갔다는 것은 한서 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논문에서. 한서 지리지에 보면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사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식민사학자들이 상당 부분 수세에 몰린 게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는 그 식민지 시대 때는 사기, 한서, 후한서 이런 책들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네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믿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단재 신초 선생 같은 분들이 이게 가짜다라고 이 공격한 이유가 단재 신초 선생이 아나키스트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단재 신초 선생하고 잘 알던 중국인 아나키스트 중에 이석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북경대 대리총장이에요. 그래서 북경대에 있는 사료를 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원문을 다 보니까 이 식민사학은 나 사기라는 걸 알게 됐는데 원문을 누가 보신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께서 직접 보신 거죠? 선생님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그 대만 중앙연구원 사이트에 가 보면 사기부터 청사고까지 25사가 원문 다 해석까지 다 서비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5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든 그 지도에 낙랑군 수성에는 황해도 수안으로 또 그려놓고 있어요. 당신 근거가 뭐 있냐? 한서지리지 어디 한서지리 어디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그럼 원문을 띄워놓고 봅시다. 국회에서 그러면 대만 사이트 들어가 보면 중앙연구원 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 서비스 되고 있으니까 원문을 직접 어디 나오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 저도 몽골을 최근에 작년에 몇 번 다녀왔고 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 아까 중국은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대륙 전체를 놓고 보면 태산 태광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중화라고 해서 농경 민족이 하나가 존재하고 태광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산악지대 만주 쪽으로 펼쳐지면서 이 지역은 고조선 지역이라서 일종의 기마 민족의 형태를 띄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고대사를 연구할 때의 그 증명을 그러니까 농경 문화하고 기마 민족은 확연히 틀릴 테니까요. 틀리죠. 화살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될 테니까.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옛날에 일본이 그 일본 중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계통항비를 발견하고 그거를 탁본을 갖다가 사기를 쳤던 이 사기에 능한 일본 역사학자들처럼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증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중국이 또 견제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서는 문제 해결이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역사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유리해요. 왜냐하면 몽골에도 저희가 몇 년 전에 울란바토르에서 차 타고 1,500km를 달려가니까 거기에도 고구려 유적이 있어요. 저희는 하면 할수록 지금 뭐냐면 지금 중국의 하북성 내몽골 일대에서 고조선 문화가 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 나라 뭐 이쪽 지역에 있는 고분들 그 발굴권을 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일본 왕실에서 갖고 있어요. 절대 허가 안 해줍니다. 그 발굴해보나 마나 가야게 100개 유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몇 개 해봤더니 다 이쪽 유물이 나오니까 발굴 허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국하고 역사학이라는 게 진짜 우리 실증이죠. 역사학이라는 게 저쪽에서 한만 왜곡해봐야 옛날 쓰여져 있는 사기 한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유물 뭐 일본에서 이제 그 유물 갖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얼마 전에 일본은 구석기 시대 없던 걸 갖다 이 사람이 갖다 심어놓고 구석기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게 일본 역사학의 전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몰래 자기들끼리 얘기할 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옛날 한국에 와가지고 복리 다 조작해놨고 점전신사비 다 우리가 조작해놨고 그 전통이 일본 고고학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짜로 그걸 갖다 구석기 시대 유물을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거지.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학자가 그 유물을 갖다 몰래 심어놓고 내가 발견했다라고 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식민지 그 당시 시대 때부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던 그 나쁜 병폐가 일본 고고학계에 그대로 지금까지 음험하게 전해져가지고 자기들끼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일본에서 말하는 그 실정사학의 실정까지는 독일 거니까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걔들 일본의 사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심지어 실정적인 유물까지 다 조작을 한 상태에서 마치 모든 것을 뭐 임나 본부설까지도 다 조작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한국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까? 왜 아무리 일제 시대에 자기의 그 명예와 권력에 뭐 탐욕스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병도 선생이나 말씀하실 때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태도라고 불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왜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벗어나지 못하신 건가요? 완벽한 카르텔을 가지고 그 카르텔을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학계에 발 못 붙이게 그 뭐 자리 못 잡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모욕을 가해가지고 처음부터 싸울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유지하고 있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인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 학자가 동국공정 차원에서 낙랑군 연구하라 그랬더니 암만 자료 조사해봐도 낙랑군은 하복성 있는 걸로 나오는데 해가지고 발표했다라고 쳐봐요. 중국에서 어떻게 하겠나.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근데 우리는 아무 사료적 근거 없이 한사군을 한반도 안에 있다. 비정해 놨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이 엄청 들어갔는데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모르면 모를까 이게 알았으면은 대한민국 공적 국가 시스템이 움직여져야 이게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 동북아 역사회국 특위 이분들만 지금 공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는 뭐 하고 있고 총리실은 뭐 하고 있고 청와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나라 반을 팔아먹은 건데. 그렇죠. 돈을 들여가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반을 넘겼잖아요. 그리고 독도는 그러네요. 독도는 우리 게 아니다. 울릉도하고 상관없다라고 논문 뜬 사람이 그 지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면 지금 독도 문제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독도 문제도 왜 안 풀리냐면 우리가 독도 문제 갖고 인터뷰하는 학자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독도가 일본 거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계에 독도가 일본 거라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국민들에게 독도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1876년에 일본 스스로 만든 태정관 지령이라고 있어요. 태정관은 그 당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든 지금으로 치면 총리실 같은 데인데 여기에서 일본에서 스스로 일본 내무성에서 태정관에다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영토가 조선 영토 같은데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내무성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정관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태정관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독도는 조선 거니까 휴만회에 넣지 말 것.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 학자들이 안 하고 독도 문제 나오면은 우리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뭐 차분하게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 독도가 왜 우리 거라는 논리에 박하나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도가 왜 우리 겁니까 하면은 그냥 독도가 우리 겁니다. 이 이야기만 하지. 논리 구조를 못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못 갖추는 이유가 이런 걸 갖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산을 보면 오른쪽 산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산을 보면 왼쪽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서산이라고 뭐라고 부르든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 혼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소감을 한번 말씀하신다면. 뭐 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부각이 됐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계시죠. 근데 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 문제가 사실 이제 해결 방향으로 차차 가고 있다라는 이제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늘어날 테고 뭐 그런 쪽에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독립국가가 되려면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산을 뭐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고의 그 문제는 아닌 게 뭐냐면 역사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네. 사실 정치사는 정치학에서 하면 되고 경제사는 경제학에서 하면 되고 다 딴 분야에서 다 하는데 역사학이 왜 존재할 수 있냐면 네. 역사라는 거는 한 산을 볼 때 사실은 위에서 그 산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나무를 볼 수 있고 이파리를 볼 수가 있는데 역사는 그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립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전체상을 다 이 거짓말로 만들어 갖고 속여온 건데 네. 이제 그 전체상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문헌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 유물로도 중국 하복동 뭐 이쪽 일대에 하복동 내몽골 일대에 고조선 유물이 비파용동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동경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헌 자료와 그다음에 그 유물 출토 유물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얼마든지 그 우리의 대륙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가슴에 딱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를 우리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는 한 진정한 독립국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또 정부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이 역사에 무지하게 된 거는 역사학자들 책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시스템의 책임이 크죠. 네. 이 국사라는 걸 나라에서 가르칠 때는 왜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어떤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행 국사교육이라는 거는 함석헌 선생이 말씀하셨다시피 죽은 당나귀 뼈다귀 이름 외우는 거예요. 죽은 당나귀 뼈다귀 이름 외우는 네. 그러니까 외워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은 있지만 그 사항보다 중요한 거는 역사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그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교육이라는 거 시험 보기 위해서 달달 외우기나 했고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지 그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서 저걸 아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내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전혀 그 별개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를 확 바꿔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 놨냐면 이것도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거예요. 다.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학제라는 것은 학문간에 다 벽을 쳐가지고 그 분야는 이 분야는 너만 해라. 정상적인 학자들은 전공을 2개 갖고 있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다양한 이걸 갖고 있으면 뭐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처럼. 그러면 역사라는 거는 이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와중에 자기 전공은 좀 깊숙이 바라보는 거고 제가 항상 역사 공부하려면은 2 도구가 필요하다. 하나는 망원경이 필요하고 하나는 현미경이 필요하다. 망원경으로 전체를 조망하고 현미경을 아직 부분을 볼 때 이 2가지가 같이 이제 결합이 될 때 제대로 된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미경 하나만 가지고 자꾸 이제 전체를 바라보는 걸 갖다가 비판하는데 그건 우리 학문 전통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학문 전통은 원래 문사철이 하나로 다 융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왜 그렇게 갈라놨냐면 저같이 전체를 하다 보면 총독부 지배 시스템이 옳은지 그른지 이 문제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사군 문제, 이 문제는 고대 사학자만 하고 요들만 관리하면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통해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학교 토론하자 그러면 안 나오면서 뒤에서 비난만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예,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그 역사란 그 시대 한 시대의 삶의 총체이자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집단적 삶의 총체인데요. 그거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로는 과연 어떤 길로 나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을 갖다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해방 이후 70년 동안 경제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고 제도적 민주화를 이뤘고 상당한 성취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못 나가고 자꾸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는 이 두 개를 이룬 틀 위에서 그다음에 다시 정신 세계를 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독립운동에 모든 걸 걸고 나섰던 분들, 이분들의 역사관, 이분들의 인생관으로 국가관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전체를 재조직하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맡고 있는 모든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교 설립을 다 했어요. 그렇죠. 뭐 누구는 그 독립운동가 100명 이름 대 보면 다 한때 다 교육자였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지금 와서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달달달달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대학 오는데 이렇게 해갖고 대학에 왔는데 그 대학이란 것들이 국제대학 순위 해보면 별로 이제 자랑스러운 순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총독부 학무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 학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네. 이제 총독부 학무국에서 만든 시스템에다가 미국식 시스템이 전맥됐는데 그 속에서 우리 게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화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고 교과부의 몫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반을 갖다가 그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게 우리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이 교육에 나섰던 그 자세 그리고 총독부 학무국에서 만든 시스템을 해체시키고 우리 전통과 그다음에 21세기의 첨단적인 걸 갖다가 전매시켜가지고 새로 이제 대한민국을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으리라고 아주 이제 밝은 빛이 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네요. 사실 역사는 거울인데 그 거울은 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어야 한다. 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고 남이 비춰주는 거울이면 더더욱이나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라고 알아왔던 것이 일본의 그 침략사 속에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역사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새롭게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 또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만원경과 현미경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동원해서 우리 역사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